말도 많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잘 치러진 것 같습니다. 남들은 합의문에 CVID가 없다는 등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나네 안 일어나네 했던 것을 보면은 지금은 상당히 평화로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그래야겠죠. 이번에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유권자들은 보수를 심판했습니다. 이슈 브리핑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자, 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완승, 거의 완전히 대한민국 지도를 파랗게 물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큰 승리를 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저기 오른쪽에 TK 대구 경북 쪽은 여전히 보수의 그런 입김이 강한 그런 지역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그 바른미래당 같은 보수정당은 그야말로 완패 내지는 참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적을 얻었습니다. 민심의 선택이요, 민주당에게 쏠려버렸고, TK 외에는 전국을 파란색으로 아주 그냥 싹쓸이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한국당과 그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레드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의 흐름을 엉터리라면서 밑바닥 민심은 다르다, 그렇게 평가절하했던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당 지도부는요, 몰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자리가 빈 지역의 국회의원도 뽑았습니다. 광역단체장 17명 가운데서요, 14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은 경북,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2명, 그리고 무소속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역시 이번에도 재선을 하게 됐습니다. 여간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서 14군데를 민주당이 석권했다는 것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민심이 자유당을 위시로 한 그 보수정당의 들의 그 지금까지 행태에 대해서 아주 올곧은 그런 심판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이번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구청장, 그리고 이러한 작은 도시 시장, 군수, 구시 군 의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요, 22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1명을 차지했고, 자유한국당은 53명, 기초단체장 3배 차이죠. 3배.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수의 아성이라던 TK, 다시 말해서 그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도 진보의 깃발이 나부끼게 됐습니다. 오죽하면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장도요 민주당이 차지하는 말 그대로 이변이 발생한 겁니다. 교육감 선거를 한번 볼까요? 교육감 선거도 17곳의 교육감 가운데서 진보 후보가 13곳, 보수 후보가 대구의 강은희, 경북의 임종식 등 2곳, 그리고 대전에서는 중도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광역에서 기초, 지역의원, 교육감까지 민주당과 진보 계열이 싹쓸이한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을 뽑는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요. 민주당은 11곳에 모두 11곳에 후보를 냈는데 11곳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역시 그 김천, 경북 김천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해서 한 곳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지방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선거는 진보의 승리면서 동시에 보수의 완패, 참패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선거 사상 최초로 경남도지사, 부산, 울산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은 영남지방 그 말처럼 디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 결과를요 지역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민주당 당적으로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잠시만요. 김경수 후보가 최초입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그 악재를 만났습니다만 개인 특유의 돌파력을 앞세워서 승리를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또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특검이 지금 이제 조사가 이제 꾸려지면은 시작이 될 겁니다. 거기서 만에 하나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당선자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무혐의 처분된다거나 한다면 김경수 당선자의 위상은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국당은 이른바 그 샤이 보수, 숨어있는 보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경남 도지사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김 당선자와 김경수 당선자와 드루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는 어떤 증거,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현재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 특검 조사에서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이번 선거 들어오면서 특검을 요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특검 전략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말과 주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당선자와 김경수 당선자와 드루킹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따라서 그 경남 도민들은 김 후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 부분에 더욱 무게를 뒀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경수 원래 의원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요. 그렇긴 했지만 전국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이번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또 경남도지사를 쟁취하면서
이 위상이 갑자기 전국적인 인물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장 최초로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도요, 대권 대열에서 아주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시장의 이번 선거 전략은 보선, 재선,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 보여줬던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박 시장 그리고 기초단체장을 연결하는 원팀 전략을 앞섰습니다. 그래서 서울 25개구 가운데서 24개구를 석권하는, 서초구만 제외한 24개구를 민주당 구청장을 당선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의 지원을 마다하고 배낭 유세를 하면서요, 홀로 선거운동을 했었던 박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팀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차기 대선 경선에 나설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당의 세력을 만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원들과의 스킨십 물론 당내에서 지지 세력을 확보해야 된다는 참모진들의 조언이나 필요성을 박 시장 본인이 분명히 자각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각은 선거 내내 구청장 후보들을 지원하는 등 팀플레이에 적극적이었고요. 결과는 그 어렵던 강남에서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탄생시키겠습니다. 박 시장이 얼마나 그 강남구에 공을 들였냐면요, 선거 기간 동안 무려 6번이나 강남구 지원 유세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박 시장의 리더십은 24개구 석권으로 결과를 일단 보였고요. 그만큼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박 시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지난 대선에서 3등하고 앞으로도 차기 대선 주자로서 나서려고 했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의미 있는 2위는 물론 못했고요. 김문수 후보의 뒤지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안 후보의 그 3위라는 성적표는요, 정치적인 치명상에 가깝습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고 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밀려서 3위를 한 것에 대해서 당시 안 후보는 좀 믿기 힘들다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충격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대선에서도 서울에서 2위를 했던 안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등급 내린 서울시장에서 그것도 강경 보수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에까지 밀리는 그런 초라한 성적표, 아마도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초란 결과를 받은 안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게 됐고, 당분간은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치에서 일단 떨어져 있게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덧붙여서요, 안 후보가 주도적으로 창당했던 바른미래당도요,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요. 빠르면 올 연말부터 각 정당들이 총선 체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호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바른미래당에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고민들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사상 진짜 참패를 당한 한국당은요, TK 2석을 간신히 건졌지만 PK 다 잃게 됐지요. 또 PK가 예전처럼 보수의 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총선에서도 부산에서 5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경고의 음이 났었다는 얘기죠. 이른바 부울경우에서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계속
단체장을 해왔던 곳인데 민주당한테 모두 잃었고 또 전통적으로 역시 보수 성향의 후보가 계속 당선됐던 국회의원 재보궐 부산 해운대 을에서도 역시 민주당에 이르면서 이 앞으로 이제 다가올 21대 총선에서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난망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요 TK의 보수층을 흔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상남도와 북도 어떻게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감도 서로가 통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보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자신들의 텃밭인 TK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대구 경북 그 후보로 나섰던 민주당이 또 의미 있는 득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었고 또 구미시장도 민주당이 차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고향이자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신봉했던 지역이 구미입니다. 홍준표 대표 선거 다음 날 책임지겠다면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구 당협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직 사퇴 후 기자들이 정계 은퇴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가 아직 은퇴할 나이는 아니지 않냐 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걸 보면 홍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내내 홍 대표가 선거 후 전당대회에 다시 대표 출마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돌았었는데요. 혹여나 홍 대표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글쎄요. 과연 한국당이 또 다음 총선,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위시로 해서 이제 뭐 당내 혁신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할 줄로 압니다. 방법도 모색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 외부에서건 당 내부에서건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들이 모두 대부분이 올드보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박계 의원, 비박, 친홍계 의원, 지금의 보수가 몰락하는데 10여 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인물들이 아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이거 참 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 아닌가라는 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기가 막히는 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황교안의 이름도 오른 이렇게 당 대표로 뭐 모셔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을 이렇게까지 망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인물이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진다? 상당히 어이없는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당내에서 김무성 전 대표, 정우택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도 거론되지만 역시 이들도 마찬가지로 현 보수 몰락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지방 권력은 물론 13군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탄생하면서 교육 권력까지 재보선 12곳에서 11곳을 석권하면서 의회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습니다. 한국당이 정세균 의장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하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미루고 안 들어줬던 것은 혹시나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자신들이 일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 때문이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의회 권력도 제1당 130석이라는 민주당이 진짜 혼납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한반도 비핵화나 평화 문제 또는 경제 발전에 대한 노력,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뭔가 하려던 것을 계속 반대했던 한국당은 앞으로 참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바뀐 정부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대만 했던 한국당에 대해 국민은 협치를 하면서 심판했다는 거, 협치를 외치면서 심판했다는 거 한국당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당의 간판만 바꾸고 기득권을 지닌 중진들이 대표에서 최고위원 등 서로 자리바꿈만 그렇게 했던 것이 한국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심판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혁신과 체제 변화, 한국당이요. 기존 인물들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양반들이 과연 대타로 내지는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물음표로 남겨놔야겠습니다. 자, 6월의 빅 이벤트들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또 치열하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싸워 나가는 그런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